(5분) 동안의 통찰.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다. 대박 사업 아이템이 떠오른 것 같아. 와, 나 천재인가? 지금 떠오른 이 이야기,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겠는데? 너무 좋은 악상들이 계속해서 떠올라. 뭔가 깨달음이 온 것 같아. 바로 통찰력이라는 것이 폭발하는 순간들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뉴턴, 그리고 욕조에서 목욕을 하다가 부력을 발견한 아르키메데스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통찰력이 터진 순간의 예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무의식을 발견한 프로이트,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등 위대한 위인들은 모두 뛰어난 통찰력의 소유자였다. 가히 번뜩이는 통찰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또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업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채널의 이름이 5분 동안의 통찰인 만큼 이 영상에서는 프롤로그 격으로 통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몇 년 전 프로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 간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다. 결과는 인간의 1승 4패. 그중 제4국은 알파고를 이긴 인간의 유일한 대국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내용이 좀 특이하다. 제3국까지 그렇게 무적으로 보였던 막강의 알파고가 이세돌의 78수 이후에 조금은 황당하게도 버그라고 느껴질 정도의 초보도 두지 않는 수만 두다가 급격히 자멸을 한 것이다. 사실 이런 현상은 그 이후에도 바둑계에서 종종 나타났다. 프로기사도 아닌 켈린 펄린이라는 아마추어 수준의 기사가 동일한 자기만의 방법을 사용해 알파고의 뒤를 잇는 최강급이라 불리던 카타고를 상대로 14승 1패의 결과를 낸 것이다. 심지어는 카타고를 상대로 9점을 접어주고도 승리하면서 해당 기본은 바둑계에 널리 퍼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걸까? 바로 통찰력의 유무 때문이다. 과연 통찰이란 무엇일까? 학문적으로는 통찰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통찰의 실체에 대해 밝히기 위한 연구는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정의나 개념조차 심리학, 교육학, 불교 철학, 신학, 경영학 등 학문별로 관심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잠깐.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명확히 통일되어 정의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객관화된 정의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 모든 정의는 주관적이다. 이에 정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정의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건 너무 샛길로 깊게 빠지는 것 같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룬 영상이 따로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해보기 바란다. 다시 돌아와 본 영상에서는 주로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겠다. 먼저 프로이트가 창시한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의식 너머에 있던 무의식적인 갈등이나 욕망, 방어기제 등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과정에서 통찰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에 주로 환자가 이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심적 상태를 알게 되는 일을 통찰이라 지칭하였다. 반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보다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찰을 이해하였다. 볼프강 쾰러는 침팬지가 높은 위치에 있는 바나나를 어떻게 꺼내 먹는지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침팬지는 단순히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오류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갑자기 해결책을 떠올린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인간과 동물의 사고 과정은 단순한 조건 반응이 아니라 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찰이라 지칭하였다. 이에 학문적으로 바라본 통찰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새로운 자각,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한 줄로 정의하면 통찰이란 본질을 꿰뚫어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함 이라 할 수 있겠다. 앞서 말한 대로 인공지능 알파고는 바로 이 통찰력을 바둑에서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바둑을 둘 때 인간은 매번 직관력을 활용해 끊임없이 수를 찾아내는 반면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없던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새로운 관점도 스스로 창출해내지 못하고 그냥 무너진다는 것이다. 통찰력을 발휘하려면 창의성과 직관력, 맥락적 이해가 필수적인데 인공지능에겐 그것이 없다. 제가 챗 GPT에게 시켜보니 지적 소설도 쓰고 문제 해결법도 제시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 여러 해안도 제공하던데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비슷한 데이터를 무수히 학습해서 마치 통찰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물을 제시했을 뿐 결코 그 과정이 인간처럼 주체적으로 직관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다. 초기의 인공지능이 천문학적인 속도로 산수를 해내는 반면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단순한 일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쿠키에 점을 찍은 것을 고양이라고 인식했던 것을 보면 그 사고 방식이 인간과는 결이 다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물론 인공지능이 이를 구분해내는 정확도가 올라가긴 했으나 그것은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 정교화한 것이었을 뿐 인간처럼 직관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실제로 챗 GPT에게 데이터가 매우 빈약한 주제나 잘못된 정보가 많은 주제를 물어보면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한다. 챗 GPT는 텍스트만을 학습하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과 맥락적 이해가 부족하여 가짜 정보를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고 자신있게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AI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셀 바카로 MIT 연구팀은 인간과 AI가 만났을 때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조합으로 AI를 활용한 연구 결과들을 광범위하게 메타 분석했다. 그 결과 예상과는 달리 인간과 AI의 조합은 인간이나 AI의 단독 작업보다도 평균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였다. 오로지 인간이 AI의 한계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만 AI 활용으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인간이 자신의 판단과 AI 알고리즘의 판단 중 언제 AI를 신뢰하고 언제 자신의 판단을 신뢰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AI가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뛰어난 산술 능력으로 인간의 통찰을 돕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간처럼 전혀 새로운 관점을 스스로 도출해내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고로 통찰이란 아직까지 AI는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며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앞으로의 시대에도 인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통찰력을 키울 수 있을까?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보를 주체적으로 사고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습관을 필히 키워야 한다고 본다. 무슨 말일까? 몇 년 전 SNL이란 프로그램에서 주 기자가 핫하게 인기를 끌었는데 웃음의 포인트는 발표하는 당사자가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잘 모르고 AI 음성처럼 발표를 하다가 예정에 없던 질문을 받으면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다. 그럴 때면 옆에서 지켜보던 교수님이나 MC가 일목요연하게 핵심을 짚어주거나 대신 대답을 해주기도 한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나는 그것이 기존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해당 정보를 얼마나 자기 내면에서 소화했느냐라고 본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단순 암기식으로 정보를 취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어떤 정보를 접할 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의하는 바가 뭔지, 본질적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보려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내면적으로 개념을 사유화해 나의 것이 되어야 재조직화도 하고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새로운 관점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일찍이 게슈탈트 심리학자 칼 던컨은 통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다. 피험자들에게 양초와 성냥, 앞정 한 상자를 제공한 후 촛농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벽에 고정해보라는 미션을 준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해결법은 앞정이 들어있는 상자를 앞정으로 벽에 고정한 후 상자 위에 초를 올리는 것이다. 핵심은 얼마나 빠르게 상자를 앞정 보관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라보고 취급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실험은 비교를 위해 A 집단에게는 가장 빠르게 찾는 순으로 돈을 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B 집단에게는 그저 대안을 함께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을 뿐 어떤 보상도 주지 않았다. 그 결과 재미있게도 금전적 보상과 높은 동기가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일반 상식과는 달리 돈을 주기로 한 집단이 결과가 가장 좋지 않았고 어떤 보상물도 주지 않은 집단이 외려 가장 빠르게 해결법을 찾았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높은 추진력과 동기는 기존의 습관과 사유를 더 강하게 활용하게 만들면서 나의 습관을 버리거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실제 우리는 경험상 뛰어난 통찰은 샤워할 때, 산책할 때, 자기 전에, 심지어는 꿈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본다. 아무리 매진을 해도 해결 못하던 문제가
제3자가 옆에서 보고 던진 한마디로 힌트를 얻어 해결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도 같은 이치라 볼 수 있다. 한편 캔들 실험에서 상자와 압정을 단순히 따로 제공하거나 제시문에 밑줄을 긋는 정도의 힌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속도는 무려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비교하고 점검해보는 습관을 잘 다진다면 캔들 실험에서의 이런 힌트 제공의 기능을 셀프로 하는 셈이 될 것이다. 짐킴 홀딩스의 김승호 회장은 한 강연에서 어떻게 통찰력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관객의 질문에 같은 취지로 이렇게 답하기도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 한번 맛보고 되짚어보고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한 번씩 고민해보라. 요약 1. 통찰이란 본질을 꿰뚫어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2. 통찰은 AI는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며 인간에게 차별성을 주는 능력이다. 3. 정보를 주체적으로 사유화하는 습관. 기존 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해보는 연습으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다. 4. 높은 추진력으로 무언가에 매진해 있을 때 통찰력 발휘에 방해를 받는다. 오히려 조급하지 않게 한 발 물러나 있는 이완된 환경에서 통찰이 잘 일어난다. 끝! 아무쪼록 앞으로 오동통 채널의 영상들이 여러분의 통찰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